네, 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카카오고요. 네, 57,000원에 10%예요. 57,000원에 10%요. 네. 네,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걸 제가 앞번에 올라왔을 때 한 이틀 어디 가는 바람에 못 팔고 네, 오늘 5%를 팔고 10%를 남겨놨는데 네. 이거를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가지고 가도 될지 그게 네. 매도 궁금합니다.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언제 네. 매도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정태근 이사님이요. 네, 정태근 이사님 카카오 상담해 네. 주시죠.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단기로 보고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중기요. 길게 보신 거예요? 네, 길게는 아니고 음. 그냥 중기로 봤어요. 한 8만 원 정도 봤어요. 죄송합니다. 얼마요? 8만 원이요. 8만 원이요? 네. 제가 그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플랫폼이 다음 저는 주도 섹터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카카오가 2020년 이후에도 너무 많이 쉬었잖아요. 네. 2020년대 코로나 그때 비대면 수혜주를 부각이 되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강세 보였다가 그 이후에 이제 2021년도 이후에 그냥 주가 쭉 내리막길을 갔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소버린 AI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이 네.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분위기가 갈 만한 정책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단기로 보시는 게 아니라면은 중기 이상으로 본다라면은 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네. 3년 정도 됐어요. 3년이요? 네. 그러면 더 팔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참 웃긴 게 경험상 정말 많이 물려있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쳐서 팔아버리게 되면은 더 갔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저는 많은데. 네, 맞아요. 많아요. 그죠? 네. 그 지금 그래서 제가 볼, 이 아이를 7만 원에 팔까도 했었는데 그동안 많이 기다린 것도 있고 네, 또 좋은 말씀들을 또 많이 해주시고 네네. 이래서 음, 못 팔고 있다가 갑자기 많이 빠져서 오늘 5%를 일단은 매도를 하고 네네. 이 10%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그 투자를 하실 때 있잖아요. 네. 일단은 본인의 이제 관점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 얘기를 듣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 계속 헷갈려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고민되다가 팔지도 못하고 사야 되나 어쩌나 이렇게 계속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말씀도 참고 삼아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요 종목들은 일단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차트를 넓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제가 봤을 때는 순환매가 왔다고 봐요. 이렇게 네. 본다라면은 저는 그냥 10만 원 이상 있잖아요. 네. 그냥 가져가세요. 만약 그럴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미국장 봤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국내장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관심을 가진 게 네카오 ETF를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장기적으로 그걸 좀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카오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분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는 아마 제 예상이 맞다라면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혜주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네카오는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네. 느긋하게 보세요. 느긋하게. 원래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들이 빠질 때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또 본인도 흔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오랜만에 이 분위기가 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흔들림도 지금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올 음. 하반기까지 가면 될까요? 일단 저는 하반기에 플랫폼을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순환매가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자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또 종목 관련된 질문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저희가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 HJ 중공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8,800원이고요. 네. 30% 정도 됩니다. 네, 이 종목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꽤 되셨어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꽤 올라줬는데 일부러 안 파셨을까요? 네네. 아, 뭐 이제 네. MRO를 보고서 맨 처음에 들어간 건데, 네. 뭐 이제 하나오션이 MRO로 이제 많이 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 거에서 찾다가 보니까 MRO가 있어서 그걸 네. 이제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하염없이 내려가시다가 하염없이 올라오는 척 하더니 다시 그냥 옆으로 줄줄줄줄.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마음고생도 되고 어느 정도는 그쵸. 지금 네, 온 것 답답하실 것 같은데. 같습니다. 네, 네, MRO 관련해서 또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뭐 저 정태근 이사님. 네, 정태근 이사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조선 참 좋죠. 혹시 H중공을 사신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연유고, 혹시 기간은 어느 정도 보셨어요? 저는 이제 뭐 단기로 맨 처음에 들어갔다가 네네. 같이 좀 뭔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내려가고 네네. 사실상 이제 매도를 못 하고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 네, 근데 회사를 이렇게 보면 실적도 좋아지고 네네. 또 매번 이렇게 뭐 공사도 모두 했다 했는데 이거는 얘는 뭐 전혀 그거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데 회사를 뒤져봐도 올 네. 연말에는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뭔가 모멘텀이 좀 바뀌겠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네네네. 그런 것도 없고 그 무슨 뭐 미국에 있는 뭐 MRO 관련해 갖고 여기 방문도 했다는데도 내용도 없고 다른 데는 뭐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데 얘는 뭐 배를 내려가더라고요 계속. 이게 사실 이제 MRO도 그렇고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조선은 게 대형 3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이 좀 쇠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MRO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하나오션에서 이제 수주를 받고 이제 국내 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하청을 이제 발주를 주는 그런 방식이 있다 보니까 H중공업도 그렇고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약간 주가 반응이 밋밋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조선이 작년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11월 달부터 올해 6월 달까지 계속 쭉 이제 주도 섹터를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산주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제가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카카오를 상당히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도 섹터가 바이오로 바뀌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마 주도 섹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안 좋아서가 아니라 좋지만 시장의 생리상 이 분위기가 월이 바뀔 때 그리고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해가 바뀔 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 주도 섹터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HJ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 같은 경우는 혹시 7월 달에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주도 섹터가 바뀌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서 주가가 못 가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일단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HJ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거에 한번 사례를 좀 작년부터 월이 바뀔 때 그리고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바뀔 때 주도 섹터가 바뀌는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7월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라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 시야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주도 섹터가 바뀔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아쉽지만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꼭 해결되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코난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8,050원에 15%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됐는데 네. 매도를 못했어요. 아, 매도를 못 하셨어요. 네,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하창한 본부장님. 네, 이번엔 하창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왠지 이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매도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만약에 수익 부분을 오늘 이제 매도를 못 하신 게 아까우신 거라면, 아니야. 오늘은 어제 했어야 되는데. 어제? 아니, 목요일 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아, 그쵸. 그때가 많이 올라갔을 때니까, 그쵸? 네. 네. 10%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내일까지 이게 빠져버리면 다음 거래일까지 빠지면 이게 이제 6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아마 윈도우 드레싱이 추가적으로 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갔던 쪽에서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지면 사실상 평단보다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일단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어차피 이 회사가 뭐 이제 뭐 우호적인 신제품도 있어가지고 이제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정보 정책에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순환매도니까 그 순환매 노리시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2, 3거래일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물론 정책주니까 이거 홀딩을 하고 들고 가시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직전 저점을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급등할 때 보면은 요거 직전 돌파하던 이 구간이 깨졌으면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요 구간이 깨졌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전날에는 원래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를 줬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비중 절반 정도는 줄여 놓으시는 게 스트레스 지수를 많이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거를 나중에 뭐 밑에 내려왔을 때 뭐 한 요 정도 29,000원 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라도 많이 눌렸을 때 비중 확대를 하실 수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비중 벌써 15%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작은 비중으로 이 스윙을 때리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더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뭐 지금 아직 시간에도 안 끝나고 했으니까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만약에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그 현금 갖다가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추고 뭐 해서 주식수 늘려가지고 상승도 누려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걸어볼까요? 네,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 관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 주의 특징이 뭐냐면 매도 못 하시고 나 매도 고점에서 못했어 알면서도 이제 대응 안 하셔가지고 손실이 굉장히 확대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이제 계절성이라는 거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7월, 8월, 9월 항상 매년 거의 대부분이 뭐 좀 좋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심리적으로 뭐 좋은 해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좀 좋지는 않아요. 물론 상법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현금이 많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조금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해놓으시고 현금을 마련해 놓으시면은 좀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 이게 지금 얼마까지 내려면 다시 매수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가 이제 이 35,000원 정도가 1차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거에서도 한 10%가 더 빠지는 거죠.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지지가 안 되면 저는 29,000원 이하에서 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홀딩해도 괜찮지만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3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 꼭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오피텍이고요. 네, 3,109원에 5%요. 3,109원에 5%요. 네. 네,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게 변동성이 좀 심해가지고 네, 오늘도 6,570원까지 갔다가 네네. 4,000원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오늘 또 종가에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하창환 본부장님이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 오르비텍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트레이딩 그래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시가가 급등을 해서 시작을 했을 때 시가 깨지면 원래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급등주 매매할 때 약간 좀 정석 같은 거잖아요. 네. 오늘 대응을 이렇게 많이 빠지는 동안 하나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평단 상관없이. 좀 더 올라갈 줄 알고 한 7,000원까지 갈 줄 알고. 네. 네, 이 7,000원까지도 물론 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요게 원전 승인 났을 때부터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려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네. 원전 해체에는 직접 해체랑 이제 좀 이렇게 지연해서 대기 해체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20년이 걸리고요. 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르비텍이랑 이제 관련된 우진엔텍 이런 종목군들이 간 이유는 해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직접 해체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직접 해체로 가더라도 12년짜리예요. 엄청 길죠. 그래서 그때까지 과연 해체에 대한 이 기대감이 계속 갈 수 있을지가 일단 첫 번째 물음표고 해당 이슈가 나오기 전에 타점 되게 잘 잡으셨는데 첫 상승 때 잘 잡으셨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6월 초부터 계속 이제 원전이 많이 가니까 그럼 원전 해체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갖고 막 이 원전 이제 뭐 부품 납품하는 뭐 한신기계라든지 뭐 에너트크라든지 이런 쪽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거든요. 제일 막판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슈가 터졌을 때 갈 거를 거의 상당 부분은 좀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추가적으로 지금 이러한 캔들이 나왔을 땐 전 대부분 요거 만회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크게 못 봤거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바로 2호기나 뭐 3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을 해버린다 이래버리면 모르겠지만 사업자 선정도 이미 내년에 한다라고 그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모멘텀 자체가 일단 뒤로 슉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때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빨리 수익 실현을 확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진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럼 월요일 날 바로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네, 월요일 날 시초를 보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고요. 일단 시간에서는 흐름이 조금은 좋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에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좋으면 뭐 스타트가 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형주 단으로 또 쏠리면 이렇게 테마적으로 움직인 종목군들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지금 시간에서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불확실성을 한번 안고 주말을 보내실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그 수익 그 자체를 좀 확정을 지을 것인지까지는 이제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원전 해체 관련해서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주가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조언해 주신 내용으로 투자 방향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이죠. 오늘도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먼저 정태근 이사님. 네, 시장이 오늘도 조정을 보였는데 다음 주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는 아마 상법 개정안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제가 아마 조선이란지 방사능 전화 와서 만약에 전화 받게 된다라면 아마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청자님 매일경제TV입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통화 괜찮으세요? 예, 예. 예. 지금 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때문에 어떤 종목 좀 받으면 될까요? 캠트로닉스요? 아, 죄송한데 잘 못 들었어요.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예, 예. 캠트로닉스. 아, 캠트로닉스. 예, 예. 제가 오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오늘 또 죄송해요. 많이 밀렸어요. 죄송해요. 오늘 제가 말귀를 좀 못 알아들어가지고 캠트로닉스. 예, 그리고 이제 이 가격은 어느 정도 되시게요? 26,500원이에요. 26,500원이요? 예. 아, 매수가 대비 지금 현재가 그렇게 뭐 많이 빠져 있는 건 아니네요. 단지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20%예요. 20%? 아, 20 비중도 적당하네요. 아, 지금 뭐 캠트로닉스 예. 포함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지금 얘만 좀 그런 건 아니에요. 얘만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월 달 이후에 주가 상승 이후에 제가 봤을 땐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 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뭐 121선 지지받고 지금 이제 어쨌든 뭐 하방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주가가 옆으로 누운 종목들 있잖아요. 누운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분위기가 좀 돌아온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뭐 이제 다 가는 건 아니고 소외가 됐다가 오랜만에 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일단은 갖고 좀 계십시오. 갖고 계시고 저는 제가 요즘 와서 플랫폼을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플랫폼뿐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는 하반기에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더 가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할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지금 이제 조선 방산만큼의 좀 수익성이 나는 섹터 지금 반도체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네. 반도체가 가면서 소부장도 같이 들썩였던 것처럼 반도체 분위기가 좀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때 가서도 캠트로닉스가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조금 이제 재미가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져가십시오. 제가 만약에 캠트로닉스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면은 저는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네. 얼마까지는 올라갔을 것 본전은 올 것 같습니까요? 본전 이상 가요. 예. 예. 제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다라면은 저는 분명히 본전 이상 무조건 팔아요. 무조건 팔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반등이 나오면 27,0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캠트로닉스는 수익의 어떤 폭이 문제지 무조건 매수가 이상에서 매도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7월 달 이후에 반도체 분위기를 먼저 살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분위기 살폈는데 반도체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요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27,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저는 홀딩한다. 저는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지켜보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캠트로닉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차한 본부장님, 네.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올라줄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오늘이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좀 미국장에서 이미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고 있어서.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고 해서 전화 드렸어요. 아,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두산 한 두산 개만. 로보틱스를 네. 한 2년 전? 2년 전. 23년도에, 네네. 네. 89%를 10만 5천 원에 샀거든요. 10만 5천에 89%요? 네. 네네. 네. 더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현금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이거를
물타기를 해서 6만 원대로 내릴까? 89%를 6만 원대까지 그렇게 떨구신다고요? 생각하거든요. 비중이 89%신데요? 예, 10만 5천 원인데, 네네. 네. 이거 비중 떨구시려면은 현금이 근데 거의 89%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네. 네, 네, 현금으로 네. 이거를 6만 원대로 내려가지고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 정도 현금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예. 오, 돈이 많으시구나. 네. 근데 저는 그 정도 돈 있으면요, 이거 물타기로 안 하고요, 다른 거 들어가서 수익 내서 네. 그걸로 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니까 로봇주들을 아, 저는 다른 최근에 걸로요? 되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실 거였으면은 올라가기 전날 혹은 올라간 첫날에 그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그 행동을 하는 거는 저는 엄청난 리스크를 갖는다고 봐요. 10만 5천 원짜리를 6만 원으로 떨구시려면은 지금 들어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좀 클 거예요. 그거에 곱하기, 그러니까 100% 정도는 넣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비중이 89%니까 금액이 적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1억인데 1억을 넣어서 2억이 됐어요. 2억이 넣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 안 오르면은 그때는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때는 물타기를 뭐 거의 4억, 5억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리스크를 굳이 이 개별 종목 하나에 하시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금이 크면 클수록 그 부자들이, 진짜 돈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은 왜 지수 투자를 하냐면요,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날 때마다 10%씩 붙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너무 금액 대비 위험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만약 저 금액이 굉장히 작아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저는 한 번 나중에 굉장히 크게 한번 큰 자금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주식은 퍼센테이지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물타기를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타기를 할 거면 분할로 계속 쌓아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세 분출하는 걸로 들고 나오는 건데, 이미 시세 분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저점에서 이미 주가가 벌써 지금 한 40%가 오른 거를 100% 거의 100%를 추가 매수해서 위에서 떨군다라는 거는 저는 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는 이거 외에도 돈이 엄청 많다라고 하시면 그런 선택을 하셔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선택을 저는 권유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종목, 예를 들면 하이닉스를 차라리 그 금액을 넣으셔가지고 하이닉스로 수익을 내셔가지고 그 금액 갖다가 두산 로보틱스를 좀 정리를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고요. 차라리 뭐 미국 지수라든지 돈이 그만큼 많으시니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위험 리스크 감수하시고 하실 거면은 네, 한번 배팅을 걸어 보셔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로봇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하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